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 걸으면서 햇빛을 받아라. 태양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치유의 길은 햇빛에 있다. 햇빛이 백내장과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는 건 사람들의 오해일 뿐이다. 운동과 햇빛은 모두 건강을 위해 핵심적인 것들이다. 건강한 삶에서 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 운동 하나만으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것이지만 해가 비치는 밖에서 운동하는 것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가 햇빛 아래에서 운동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내는 건강한 운동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기에도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공기가 신선하고 오염이 없다면 실외야말로 운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다. 햇빛은 우리에게 활력과 영양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활기를 북돋운다. 그러므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밀실공포증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계절성 정서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기나긴 겨울 동안 실내에 고립되어 있으면 몸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지 못해 계절성 정서장애가 생긴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을 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은 각자의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는 시간 역시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운동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한 장소에 오랜 시간 꼼짝없이 머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한다. 운동은 근육에 긴장과 힘을 주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한다. 운동은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운동은 특히 노년층에서 나이 들어갈수록 지능이 퇴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운동은 몸 전체에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만들고 뇌 조직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든다. 운동은 활력을 북돋우는 완벽한 방법이다. 햇빛으로부터 얻는 혜택 역시 셀 수 없이 많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햇빛이 없다면 뼈가 단단해질 수 없다. 햇빛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피부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햇빛은 피부 표면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만들어 상처나 타박상 및 발진의 치유를 돕는다. 벌어진 상처와 부러진 뼈도 햇빛이 있으면 더 빠른 치유가 가능하다. 햇빛은 시력을 개선하고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킨다. 하지만 운동할 때도 햇빛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햇빛이 내리쬐는 열린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신체 단련에 필요한 모든 운동기구가 갖춰진 실내 헬스클럽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내 헬스클럽은 건강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실내 헬스클럽은 종종 유해한 미생물의 완벽한 서식처가 된다. 멋진 근육 대신 의도하지도 않던 끈질긴 감염으로 고생할 수 있다. 적절한 위생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실내 헬스클럽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세균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나 정수기의 수도꼭지 혹은 축축한 수건 등 어디에서든 서식한다. 이처럼 통풍이 잘 안 되면서 따뜻하고 눅눅한 환경에 햇빛까지 들지 않는다면 병원균의 온상이 된다. 하지만 밖에서 걷게 되면 원치 않는 감기나 끔찍한 무좀이 생길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햇빛 치료요법은 고혈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 연구에서는 격렬한 운동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수행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15% 감소한 반면 하루에 1시간씩 자외선을 쬐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단지 5, 6일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의학계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고혈압 환자는 평생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햇빛과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영양 공급으로 쉽게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운동과 일광욕은 모두 심장에서 한 번에 뿜어내는 혈액의 양으로 측정되는 심장의 능률을 증가시킨다. 1시간의 일광욕은 심장의 능률을 평균 39% 증가시키고 이 효과는 5, 6일간 지속된다. 이 같은 햇빛 요법을 이용하면 심장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당뇨 역시 운동과 햇빛의 도움으로 치유될 수 있다. 벨기에 루벤 대학교의 샹탈 마티우 박사와 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의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 D의 주요 공급원인 햇빛은 어린이들의 제1형 당뇨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제1형 당뇨는 천식에 이어 두 번째로 일반적인 소아 만성 질환이다. 미국에는 150만 명의 제1형 당뇨 환자가 있고 해마다 1만 5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질병은 청년과 중년의 주요 실명 원인이고 같은 연령대에서 신부전과 신장 이식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들 중 하나다. 연구에 의하면 일조량이 풍부한 적도 근처에 사는 어린이들은 일조량이 부족한 곳에 사는 어린이들에 비해 제1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훨씬 적다. 연구 논문의 저자인 세드릭 갈런드 박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혈청 속 비타민 D 수치가 높을수록 제1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감소한다고 한다.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거나 일광욕을 한 뒤에는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 햇빛이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햇빛과 운동은 모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도 유익한 효과가 있다. 그 효과에는 신경 과민, 분노, 그리고 정서 불안 등의 감소와 스트레스 내성, 자신감, 상상력, 창의성의 증가, 그리고 긍정적인 인격 변화,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감소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비타민 D는 몸에 유익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광욕은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있다. 햇빛을 쬐면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낮 시간 동안 해가 있는 바깥에서 활동하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분이 만들어진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에 일광욕을 추가했을 때 실험 대상자들은 체력 검정에서 19%나 증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비타민 D는 칼슘 향상성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개선하여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왔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보면 비타민 D는 근력과 근기능을 강화하고 넘어져서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서는 자외선을 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50%나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겨울 동안 추가로 자외선을 쬐는 어린이들도 신체적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근데 이렇게 밖에서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걸으면서 물 대신 음료수 같은 걸 먹어도 괜찮은 걸까? 인간의 몸은 75%의 수분과 25%의 고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수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영양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수분 섭취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대신 차, 커피, 알코올, 기타 가공 음료 등을 마신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수분에 대한 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차, 커피, 와인, 맥주, 청량음료, 주스 등에도 물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음료에는 강한 탈수제로 작용하는 카페인, 알코올, 설탕, 인공 감미료 혹은 다른 화학 첨가물도 함께 들어있다. 이런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이런 성분들이 물과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심화된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강한 이뇨 효과를 갖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려 세포액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고갈시킨다. 그런 음료를 자주 마시면 만성 탈수증을 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독성 중독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알코올 혹은 커피, 차, 청량음료와 같이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를 마신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와 과학자가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 이제부터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의 진실을 알려드리려 한다. 1960년대부터 대중화된 자외선 차단제는 병에 담긴 신비한 의약품이면서 우리를 피부병과 흑색종으로부터 지켜줄 것으로 여겨졌다. 수많은 광고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차단제는 음식이나 물 혹은 집이나 옷처럼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마치 산소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자외선 차단제가 널리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병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대중매체를 통해 꾸준히 경고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일반 대중은 그런 사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피부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더 많은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기껏해야 사용하던 제품을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바꾸는 데 그치고 만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피부 질환을 발생시키는 유해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 질환이 많이 발병하는 지역은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며 햇빛 노출이 적고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도시 환경에서 피부병 발병률이 가장 높다. 실제로 햇빛은 약물이나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와 달리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해로운 부작용도 없이 수많은 질병을 예방한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다발성 경화증 회의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낮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계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세포를 절연하는 미엘린층이 분해되어 신경신호 전달에 문제를 일으킨다.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이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질병은 15세가 되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토론토 대학교의 헤더 한웰 박사는 캐나다 북부에서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캐나다에선 6개월 동안 우리 피부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생산할 만큼 강한 햇빛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캐나다보다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높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4분의 1의 햇빛만 도달하는 지역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 비타민 D 결핍과 열악한 건강 상태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토론토 대학교의 브렌다 바넬 박사는 사람들이 캐나다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환경 요인을 찾으려고 애써왔는데 캐나다에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비타민 D 결핍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찾아낸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반웰 박사는 비타민 D가 면역 조절 인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면역세포에는 비타민 D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용체가 존재하며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경우에는 면역세포가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햇빛을 이용해 만든 비타민 D의 부족이 골다공증, 류머티즘 관절염, 심장질환, 당뇨 등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번, 골다공증은 주로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발생하며 비타민 D 결핍은 칼슘 흡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2번, 구루병은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뼈의 변형과 장애가 일어나는 질병의 이름이다. 3번, 비타민 D 결핍은 제2형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 4번, 비만은 몸에서 비타민 D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는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2배 이상의 비타민 D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번, 비타민 D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선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6번, 비타민 D 결핍은 정신분열증과도 관련이 있다. 7번,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이 부족하여 멜라토닌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한다. 8번, 만성 비타민 D 결핍은 종종 섬유 근육통으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 증상이 근력 저하, 근육통 등으로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9번,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햇빛을 쬐는 단순한 방법으로도 당뇨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병할 위험을 50에서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10번,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먹은 영유아는 이후 20년 동안 제1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80% 가까이 감소한다. 오늘날 병원 환자의 60%와 요양원 환자의 80%가 비타민 D 결핍이다. 설상가상으로 임산부의 7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다. 질병을 억제하는 햇빛의 혜택을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한다. 제약회사들 역시 질병을 치유하는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합성 비타민 D를 함유한 값비싼 약을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햇빛에 의해 만들어진 비타민 D와 비교할 때 합성 비타민 D는 효과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우유 등에 첨가된 비타민 D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밖에 나가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최선일 텐데 햇빛을 더 많이 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 햇빛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빨라야 5시에 퇴근할 때까지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일주일 내내 낮 시간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만 지낸다. 그런 경우라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햇빛의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실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실내에서도 더 많은 햇빛을 쬐 수 있을 것이다. 1번, 창문은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유리로 만들어야 한다. 2번, 그런 창문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든다. 3번,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둔다. 4번, 계절과 날씨가 허락한다면 창문을 열어둔다. 겨울과 봄, 가을에는 햇빛이 부드러우므로 여름처럼 정오 무렵의 햇빛을 피할 필요가 없다. 겨울의 아침과 저녁 시간은 햇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오 무렵의 한낮에 햇빛을 쬐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은 보통 여름에만 일광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바람을 완벽하게 가릴 장소만 있다면 추운 겨울에도 충분히 일광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애써 차단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생명력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햇빛이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부디 태양과 자연의 혜택을 올바르게 누리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햇빛의 선물에서 가져왔다. 나는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우울하니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우울해서 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해 우울한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낮에 30분 동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햇빛을 받으며 걸으니 조금씩 우울한 기분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햇빛이 나의 우울증을 치유해 줬다면 믿을 것인가? 만약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고 또 나처럼 무기력한 감정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다면 책 햇빛의 선물을 꼭 종이책으로 읽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걸어보는 건 어떨까? 따뜻한 햇볕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니까.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은가? 지금 당장 밖에 나가 걸으면서 햇빛을 받아라. 태양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친구다. 치유의 길은 햇빛에 있다. 햇빛이 백내장과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는 건 사람들의 오해일 뿐이다. 운동과 햇빛은 모두 건강을 위해 핵심적인 것들이다. 건강한 삶에서 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무엇일까? 운동 하나만으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좋은 것이지만 해가 비치는 밖에서 운동하는 것이 왜 더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내가 햇빛 아래에서 운동하도록 권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실내는 건강한 운동과는 거리가 먼 환경이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기에도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공기가 신선하고 오염이 없다면 실외야말로 운동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다. 햇빛은 우리에게 활력과 영양을 공급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서를 변화시키고 정신의 활기를 북돋운다. 그러므로 겨울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지고 밀실공포증 혹은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기는 것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기나긴 겨울 동안 실내에 고립되어 있으면 몸은 충분한 양의 햇빛을 보지 못해 계절성 정서 장애가 생긴다. 이를 치유하고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햇빛을 보는 것이다. 사람마다 필요로 하는 햇빛의 양은 각자의 몸 상태와 체질에 따라 다르다. 그러므로 햇빛을 쬐는 시간 역시 사람마다 달라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햇빛을 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운동을 하려면 몸을 움직여야 하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뿐더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한 장소에 오랜 시간 꼼짝없이 머무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다. 여러분은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야 한다. 운동은 근육에 긴장과 힘을 주고 체중 증가를 억제하며 분노를 억누르고 항우울제 같은 역할을 한다. 운동은 인지 기능을 활발하게 만든다. 운동은 특히 노년층에서 나이 들어갈수록 지능이 퇴화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 운동은 몸 전체에서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만들고 뇌 조직에 공급되는 혈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만든다. 운동은 활력을 북돋우는 완벽한 방법이다. 햇빛으로부터 얻는 혜택 역시 셀 수 없이 많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햇빛이 없다면 뼈가 단단해질 수 없다. 햇빛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 피부의 산소 농도를 증가시킨다. 햇빛은 피부 표면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도록 만들어 상처나 타박상 및 발진의 치유를 돕는다. 벌어진 상처와 부러진 뼈도 햇빛이 있으면 더 빠른 치유가 가능하다. 햇빛은 시력을 개선하고 호르몬 분비를 증진시킨다. 하지만 운동할 때도 햇빛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보다
햇빛이 내리쬐는 열린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더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신체 단련에 필요한 모든 운동기구가 갖춰진 실내 헬스클럽이 운동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내 헬스클럽은 건강에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은 것으로 입증되었다. 실내 헬스클럽은 종종 유해한 미생물의 완벽한 서식처가 된다. 멋진 근육 대신 의도하지도 않던 끈질긴 감염으로 고생할 수 있다. 적절한 위생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실내 헬스클럽이 건강에 도움을 주는 대신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 될 수도 있다. 세균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운동기구나 정수기의 수도꼭지 혹은 축축한 수건 등 어디에서든 서식한다. 이처럼 통풍이 잘 안 되면서 따뜻하고 눅눅한 환경에 햇빛까지 들지 않는다면 병원균의 온상이 된다. 하지만 밖에서 걷게 되면 원치 않는 감기나 끔찍한 무좀이 생길 위험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으며 포도상구균 같은 세균에 감염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햇빛 치료요법은 고혈압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된다. 여러 연구에서는 격렬한 운동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수행한 고혈압 환자들의 혈압이 15% 감소한 반면 하루에 1시간씩 자외선을 쬐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단지 5, 6일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의학계의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가 고혈압 환자는 평생 고혈압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햇빛과 채식을 기본으로 하는 영양 공급으로 쉽게 혈압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 운동과 일광욕은 모두 심장에서 한 번에 뿜어내는 혈액의 양으로 측정되는 심장의 능률을 증가시킨다. 1시간의 일광욕은 심장의 능률을 평균 39% 증가시키고 이 효과는 5, 6일간 지속된다. 이 같은 햇빛 요법을 이용하면 심장을 자극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물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당뇨 역시 운동과 햇빛의 도움으로 치유될 수 있다. 벨기에 루벤 대학교의 샹탈 마티우 박사와 연구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부족이 당뇨나 갑상선 질환 등의 자가 면역 질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비타민 D의 주요 공급원인 햇빛은 어린이들의 제1형 당뇨 발병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보인다. 제1형 당뇨는 천식에 이어 두 번째로 일반적인 소아 만성 질환이다. 미국에는 150만 명의 제1형 당뇨 환자가 있고 해마다 1만 5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새로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질병은 청년과 중년의 주요 실명 원인이고 같은 연령대에서 신부전과 신장 이식이 일어나게 만드는 원인들 중 하나다. 연구에 의하면 일조량이 풍부한 적도 근처에 사는 어린이들은 일조량이 부족한 곳에 사는 어린이들에 비해 제1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훨씬 적다. 연구 논문의 저자인 세드릭 갈런드 박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혈청 속 비타민 D 수치가 높을수록 제1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감소한다고 한다. 당뇨병 환자가 운동을 하거나 일광욕을 한 뒤에는 혈당 수치가 떨어진다. 햇빛이 인슐린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햇빛과 운동은 모두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도 유익한 효과가 있다. 그 효과에는 신경 과민, 분노, 그리고 정서 불안 등의 감소와 스트레스 내성, 자신감, 상상력, 창의성의 증가, 그리고 긍정적인 인격 변화, 흡연이나 음주와 같은 건강에 해로운 습관이 감소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 비타민 D는 몸에 유익하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준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일광욕은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이 있다. 햇빛을 쬐면 뇌에서 기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세로토닌의 양이 증가한다. 그러므로 낮 시간 동안 해가 있는 바깥에서 활동하면 좀 더 밝고 긍정적인 기분이 만들어진다.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운동 프로그램에 일광욕을 추가했을 때 실험 대상자들은 체력 검정에서 19%나 증가한 성과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비타민 D는
칼슘 향상성을 유지하고 골밀도를 개선하여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왔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보면 비타민 D는 근력과 근기능을 강화하고 넘어져서 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서는 자외선을 쬐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기에 걸릴 가능성이 50%나 감소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겨울 동안 추가로 자외선을 쬐는 어린이들도 신체적 능력이 눈에 띄게 개선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근데 이렇게 밖에서 운동을 하면 건강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걸으면서 물 대신 음료수 같은 걸 먹어도 괜찮은 걸까? 인간의 몸은 75%의 수분과 25%의 고체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며 몸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기 위해 수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영양소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인 수분 섭취를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대신 차, 커피, 알코올, 기타 가공 음료 등을 마신다. 많은 사람들이 갈증이 순수하고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한다는 신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수분에 대한 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믿음으로 물 대신 다른 음료를 마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차, 커피, 와인, 맥주, 청량음료, 주스 등에도 물이 포함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음료에는 강한 탈수제로 작용하는 카페인, 알코올, 설탕, 인공 감미료 혹은 다른 화학 첨가물도 함께 들어있다. 이런 음료를 많이 마실수록 이런 성분들이 물과 정확히 반대의 효과를 내기 때문에 탈수 현상이 심화된다. 예를 들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강한 이뇨 효과를 갖는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 설탕이 포함된 음료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려 세포에게서 많은 양의 수분을 고갈시킨다. 그런 음료를 자주 마시면 만성 탈수증을 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독성 중독의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알코올 혹은 커피, 차, 청량음료와 같이 이뇨작용을 하는 음료를 마신 상태에서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를 손상시킬 가능성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다. 여기서 의사와 과학자가 인정하지 않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다. 이제부터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의 진실을 알려드리려 한다. 1960년대부터 대중화된 자외선 차단제는 병에 담긴 신비한 의약품이면서 우리를 피부병과 흑색종으로부터 지켜줄 것으로 여겨졌다. 수많은 광고가 이어지면서 자외선 차단제는 음식이나 물 혹은 집이나 옷처럼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가 마치 산소처럼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자외선 차단제가 널리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부병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대중매체를 통해 꾸준히 경고하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일반 대중은 그런 사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 사람들은 자외선 차단제의 효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피부병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를 보고 더 많은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기껏해야 사용하던 제품을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바꾸는 데 그치고 만다. 햇빛에 노출되는 것이 피부 질환을 발생시키는 유해한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피부 질환이 많이 발병하는 지역은 자외선 차단제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며 햇빛 노출이 적고 주로 실내에서 일하는 도시 환경에서 피부병 발병률이 가장 높다. 실제로 햇빛은 약물이나 수술 혹은 방사선 치료와 달리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고 해로운 부작용도 없이 수많은 질병을 예방한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다발성 경화증 회의에서 발표된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어린이들은 그렇지 않은 어린이들에 비해 비타민 D 수치가 상당히 낮다. 다발성 경화증은 신경계에 생기는 퇴행성 질환으로 신경세포를 절연하는 미엘린층이 분해되어 신경신호 전달에
문제를 일으킨다. 전 세계적으로 250만 명이 다발성 경화증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질병은 15세가 되기 전에는 발견하기가 매우 어렵다. 토론토 대학교의 헤더 하웰 박사는 캐나다 북부에서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녀는 캐나다에선 6개월 동안 우리 피부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생산할 만큼 강한 햇빛이 들지 않는다고 말한다. 캐나다는 전 세계적으로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높은 국가에 속한다. 캐나다보다 다발성 경화증 발병률이 높은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스코틀랜드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4분의 1의 햇빛만 도달하는 지역이 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스코틀랜드에서 비타민 D 결핍과 열악한 건강 상태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토론토 대학교의 브렌다 바넬 박사는 사람들이 캐나다의 다발성 경화증 발병 위험을 증가시키는 환경 요인을 찾으려고 애써왔는데 캐나다에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비타민 D 결핍이 일반적이라는 사실은 그렇게 찾아낸 요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반웰 박사는 비타민 D가 면역 조절 인자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리의 면역세포에는 비타민 D를 결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수용체가 존재하며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한 경우에는 면역세포가 적절히 조절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여럿 있다고 한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햇빛을 이용해 만든 비타민 D의 부족이 골다공증, 류머티즘 관절염, 심장질환, 당뇨 등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발병률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왔다.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과 건강상의 문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번, 골다공증은 주로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발생하며 비타민 D 결핍은 칼슘 흡수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2번, 구루병은 비타민 D 결핍에 의해 뼈의 변형과 장애가 일어나는 질병의 이름이다. 3번, 비타민 D 결핍은 제2형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고 췌장의 인슐린 생산을 저해할 수 있다. 4번, 비만은 몸에서 비타민 D 활용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이는 비만인 사람들이 정상인에 비해 2배 이상의 비타민 D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번, 비타민 D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건선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6번, 비타민 D 결핍은 정신분열증과도 관련이 있다. 7번, 계절성 우울증은 햇빛이 부족하여 멜라토닌 불균형이 생길 때 발생한다. 8번, 만성 비타민 D 결핍은 종종 섬유 근육통으로 잘못된 진단이 내려지기도 하는데 그 증상이 근력 저하, 근육통 등으로 서로 비슷하기 때문이다. 9번, 일주일에 2-3시간 정도 햇빛을 쬐는 단순한 방법으로도 당뇨와 같은 심각한 질병이 발병할 위험을 50에서 80% 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 10번,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먹은 영유아는 이후 20년 동안 제1형 당뇨가 발병할 위험이 80% 가까이 감소한다. 오늘날 병원 환자의 60%와 요양원 환자의 80%가 비타민 D 결핍이다. 설상가상으로 임산부의 76%가 심각한 비타민 D 결핍이다. 질병을 억제하는 햇빛의 혜택을 얻으려면 밖으로 나가서 최소한 일주일에 3시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 이상 햇빛을 쬐어야 한다. 제약회사들 역시 질병을 치유하는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합성 비타민 D를 함유한 값비싼 약을 제조하고 있다. 하지만 햇빛에 의해 만들어진 비타민 D와 비교할 때 합성 비타민 D는 효과가 매우 적거나 전혀 없다. 뿐만 아니라 우유 등에 첨가된 비타민 D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면 밖에 나가 햇빛을 많이 쬐는 게 최선일 텐데 햇빛을 더 많이 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좋은 방법은 없을까? 햇빛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런 혜택을 마음껏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9시에 출근해서
빨라야 5시에 퇴근할 때까지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은 일주일 내내 낮 시간의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만 지낸다. 그런 경우라면 태양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지만 꼭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태양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려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다. 햇빛의 혜택을 누리고 싶지만 실외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없다면 아래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실내에서도 더 많은 햇빛을 쬐을 수 있을 것이다. 1번. 창문은 자외선을 투과시키는 유리로 만들어야 한다. 2번. 그런 창문을 가능한 한 많이 만든다. 3번. 더 많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커튼을 열어둔다. 4번. 계절과 날씨가 허락한다면 창문을 열어둔다. 겨울과 봄, 가을에는 햇빛이 부드러우므로 여름처럼 정오 무렵의 햇빛을 피할 필요가 없다. 겨울의 아침과 저녁 시간은 햇빛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오 무렵의 한낮에 햇빛을 쬐는 것이 더 좋다. 사람들은 보통 여름에만 일광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바람을 완벽하게 가릴 장소만 있다면 추운 겨울에도 충분히 일광욕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애써 차단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생명력과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햇빛이다.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부디 태양과 자연의 혜택을 올바르게 누리고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글은 책 햇빛의 선물에서 가져왔다. 나는 몇 년 전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우울하니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다. 우울해서 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해 우울한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낮에 30분 동안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햇빛을 받으며 걸으니 조금씩 우울한 기분이 없어지기 시작했다. 햇빛이 나의 우울증을 치유해 줬다면 믿을 것인가? 만약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몸이 이곳저곳 쑤시고 아프고 또 나처럼 무기력한 감정이 계속되는 분들이 있다면 책 햇빛의 선물을 꼭 종이책으로 읽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따사로운 햇빛을 받으며 걸어보는 건 어떨까? 따뜻한 햇볕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니까.